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년 매출이 거의 80% 가까이 폭등했는데 여전히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언제 시장에 쏟아질지 모르는 그 전체 주식수의 1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매물 폭탄까지 머리 위에 이고 있죠. 맞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시장에서 가장 냉정하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52주 신고가, 즉 가장 비싼 가격에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오이솔루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적자 기업의 반등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시장이 왜 이 회사의 현재 적자를 무시하고 미래가치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는지 그 퍼즐을 팩트와 수치로 완벽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짚어보죠. 주식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부상 적자만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졸음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오이솔루션은 원래 국내 5G 기지국 하나만 바라보던 뭐랄까 천수답 같은 통신 부품 회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이 회사가 글로벌 AI 인프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의 핵심으로 진화하는 그 변곡점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기대감이 거품인지 아니면 진짜 숫자와 기술로 증명되는 해자인지 오늘 낱낱이 검증해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만들어서 돈을 버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핵심 제품이 광 트랜시버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또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아주 작은 통신 부품입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무선, 즉 와이어리스 부문입니다. 주로 5G나 4G 기지국 장비에 들어가죠. 60%면 여전히 주력 캐시카우네요. 두 번째는요? 유선망, 즉 FTTH와 MSO 부문입니다. FTTH는 우리 집 거실까지 들어오는 초고속 광랜 인터넷선이고 MSO는 미국의 거대 케이블 TV 방송망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26년 성장의 핵심 엔진입니다. 아, 유선망 쪽이 확 크고 있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용인 데이터컴 부문입니다. 현재 비중은 4% 남짓밖에 안 되지만 4%요? 엄청 적네요. 네, 지금은 작죠. 하지만 시장이 가장 열광하는 미래의 폭발적 성장 파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 광트랜시버 시장 규모가 무려 23조 원이 달하는데 오이솔루션의 글로벌 점유율은 1%가 채 안 됩니다. 잠깐만요. 글로벌 3대 통신 장비사인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전부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점유율이 1%도 안 된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찢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범용 시장은 미국의 코이어런트나 루멘텀 같은 원천 기술 공룡들이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밑에서는 중국의 이노라이트 같은 기업들이 무서운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찍어내는 범용 시장에서는 체급 싸움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근데 점유율 1% 미만인데도 살아남고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바로 자신들만의 확고한 니치 마켓, 즉 틈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지국은 사막이나 알래스카 같은 곳에도 설치되잖아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버텨야 하는 산업용 온도, 이른바 아이템프 사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 알겠네요. 마치 대형마트 트럭들이 쏟아내는 흔한 식재료 시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도 절대 상하지 않는 특수 식재료만 독점 공급하는 장인의 생존 방식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국내 시장은 압도적 1위고요. 사실 2020년 이후에 국내 5G 투자가 뚝 끊기면서 전통적 2위였던 라이트로는 경영권 분쟁으로 무너졌고 신흥 주자인 옵티코어와는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수출 주도용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죠. 수출 비중이 무려 80%더라고요. 고객사도 일본 NTT나 북미 대형 케이블 사업자들로 탄탄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장인 대접을 받고 있으니
돈을 잘 벌어야 할 텐데 제가 2025년 재무제표를 보고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좀 극단적이긴 하죠. 네, 일단 25년 매출이 약 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80% 가까이 점프했어요. 일본과 미국 시장 투자가 재개된 덕분인데 아니 영업 손실이 여전히 마이너스 159억 원 정도입니다. 당기순 손실은 무려 272억 원이고요. 매출이 80%나 늘었는데 왜 이렇게 적자투성인가요? 숫자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주식은 트렌드를 읽어야 하거든요. 영업적자 159억, 큰돈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적자 폭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여낸 거예요. 아, 절반으로요? 네, 매출이 급증하니까 공장 돌리는 고정비 부담이 확 떨어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 거죠. 영업이익률이 작년 마이너스 95% 수준에서 올해 마이너스 28% 정도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지열이 엄청 빠르게 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순손실 272억 원은요? 본업에서 까먹은 돈보다 훨씬 큰데요? 그건 물건을 못 팔아서가 아닙니다. 전환사채, 즉 CB 이자 비용이랑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같은 영업 외적인 금융 비용 때문이에요. 부채 비율 자체는 85.7%로 통신장비 주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본 건 재고 자산입니다. 매출이 80% 폭증했는데 창고 재고는 오히려 소폭 줄었어요. 오, 매출이 늘면 보통 재고도 더 쌓아둬야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재고가 줄었다는 건 악성 재고가 다 소진되고 제품을 만들자마자 팔려나가는 판매 회전율이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110억 원으로 아직 유출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유출폭을 130억 원이나 훅 줄였죠. 수주장고 데이터를 보니까 그 시그널이 딱 잡히더라고요. 24년엔 진짜 수주 가뭄이었는데 25년 들어서 일본발 FTTH 대규모 수주가 터지고 북미 케이블망 수주가 재개되면서 가파른 V자 반등을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옛날처럼 싼 범용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광섬유로 여러 파장에 빛을 쏘는 고부가 가치 파장 가변형 제품 위주로 단가도 확 뛰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26년을 대규모 흑자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봅니다. 메리츠증권은 내년 매출 816억에 61억 흑자, 하나증권은 무려 1209억 매출에 77억 흑자를 전망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밸류에이션 역설을 하나 질문할게요. 오이솔루션 시총이 대략 1,400억에서 1,500억 사이입니다. 네. 근데 전통적 경쟁사인 솔리드는 흑자 기업이라 PER이 21배인데 오이솔루션은 적자라 PER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PBR은 무려 2.5배에서 3.4배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솔리드는 2배 남짓인데 말이죠. 적자 기업이 어떻게 이런 고평가를 받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프리미엄의 비밀은 이 회사가 구축해놓은 튼튼한 기술적 해자, 특히 AI 하이테크 자산 가치를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근간에는 핵심 부품 내재화가 있습니다. 아, 칩 자체 개발이요? 저도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게임 체인저구나 싶었어요. 광트랜시버 원가를 좌우하는 게 레이저 다이오드, LT칩인데 원래 이거 다 수입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주로 일본 경쟁사 칩을 썼는데 오이솔루션이 이걸 자체 개발해서 내재화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최근 일본 통신사 대규모 발주 때 일본 경쟁사가 생산을 중단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헉? 진짜요? 네, 그때 오이솔루션이 그 반사 이익을 온전히 흡수해서 대규모 수주를 따냈습니다. 칩을 밖에서 안 사와도 되니까 원가 경쟁력은 압도적이고 수익성은 극대화되는 거죠. 와, 칩 내재화 하나로 일본 안방까지 휩쓴 거네요? 그리고 이제 진짜 큰 물인 AI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트래픽 폭증 대비해서 20년 상용화 목표로 1.2테라비트급 초고속 신제품도 준비 중이고. 네, 거기다 데이터 센터 간 장거리 대용량 전송에 필수적인 통합 파장 가변형 모듈도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리레이팅 시키는 신기술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CPO와 ELSFF 기술입니다. 아, CPO, 코패키지드 옵틱스. 이거 용어가 너무 어렵던데 제가 직관적으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존에는 반도체가 연산을 하면 데이터를 빛으로 쏴주는 광 모듈이 기기 외부에 따로 꽂혀 있었잖아요. 네, 분리되어 있었죠. 이걸 비유하자면 식당 주방에 있는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면 저 밖에서 대기하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그걸 받아서 달려가는 구조였던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중간에 버려지는 전력이나 시간 손실이 컸죠. 그렇죠.
근데 CPU 패키징 기술은 아예 반도체랑 광 부품을 하나의 칩셋 기판 안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즉, 오토바이 배달원이 아예 주방 안으로 쑥 들어와서 요리사가 접시를 내려놓자마자 빛의 속도로 낚아채서 나가는 격이네요. 음식 식을 시간도 없고 왔다 갔다 체력 소모, 즉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없애버린 거잖아요. 와, 그 주방과 배달원 비유 진짜 완벽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골칫거리가 바로 엄청난 전력 소모와 데이터 지연 시간이거든요. CPU는 전력을 확 줄이는 AI 시대의 완벽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오이솔루션은 바로 이 CPU 환경에 외부 레이저 빛을 공급해주는 고난도 소형 모듈인 ELSFP를 개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아하, 덧붙여서 코이어런트 광통신 기술도 데이터 센터 내부용으로 소형화하고 있다면서요? 빛의 깜빡임뿐만 아니라 위상까지 변조해서 용량을 폭발시키는 기술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이 흥분하는 거죠.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물건 만들 공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산 인프라는 어떤가요? 과거 5G 호황기 때 선제적으로 대규모 증설을 해둔 덕에 당장의 턴어라운드 수요는 다 커버가 됩니다. 24년에 16.6%까지 떨어졌던 공장 가동률이 올 3분기 누적으로 벌써 29%까지 가파르게 올랐어요. 소자 쪽은 32%로 덜었고요. 오, 확 올라왔네요. 네, 게다가 기존 범용 라인을 400G나 1.6T 차세대 양산에 맞게 전환 중이고 통신사들 5G SA 전환 수요에 맞춰서 추가 신규 증설도 검토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 3월 OFC 2062 전시회에서 1.6T 공개하고 미국 AT&T가 330조 원 규모 역대급 투자 발표하면서 수주 기대감 폭발했죠.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52주 신고가 찍었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리스크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회사 소액주주 비중이 70%인데 머리 위에 주식수의 10%에 달하는 거대한 오버행, 즉 매물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팩트죠. 24년 7월에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시비, 즉 전환사채 물량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환가액을 11,072원으로 낮춰주는 리픽싱을 했어요. 그 바람에 잠재 물량이 무려 23.18%나 급증해버렸죠. 잠깐만요. 지금 주가가 그 전환가액인 10,000원대 초반보다 60% 이상 높잖아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선 지금 당장 빚을 주식으로 바꿔서 내다 팔면 그냥 앉아서 60% 차익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정합합니다. 차액 실현 동기가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죠. 이미 내년 1월부터 20억 원 규모 한 19만 주 정도의 권리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113억 원 규모의 사채가 남아있어요. 전체 주식수의 무려 10%입니다. 이 폭탄이 내일 당장 쏟아져도 안 이상한데 아니 도대체 왜 기관과 외국인은 52주 신고가라는 제일 비싼 가격에서 이 폭탄을 안고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 겁니까? 글로벌 설비 투자 지연이나 AI 품질 테스트 통과 못할 리스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은 전형적인 리스크 소화 국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거대한 오버행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건 시장의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폭탄에 대한 공포를 이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 인프라 사이클 재개와 AI 데이터 센터 시장 진입이라는 그 강력한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단기적인 수급 불안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고 시장은 팩트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수많은 수치와 기술적 팩트를 통해 오이솔루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폭발적 미래를 해부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하네요. 이 회사는 더 이상 과거 5G 통신 사이클 하나만 바라보던 부품사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진화했죠. 북미와 일본 인프라 턴어라운드를 등에 업고 레이저 칩 내재화와 CPU, 1.6테라비트라는 완벽한 하이테크 해자를 갖춘 AI 핵심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진보의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초소형 광 부품들의 처절한 진화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의 지연 시간을 제로에 수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프라가 빛의 속도로 재편되는 이 거대한 패키징 혁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